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밀워키 대 미네소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니스는 지난 시즌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3점대 방어율을 기록했다. 켄자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이후 몇 팀을 거쳤고 우드러가 부상 중인 밀워키의 선발한 자리를 차지했다. 커리어 초중반에는 선발로 꾸준히 나온 투수였기에 선발이 낯설지 않은데 이닝 히팅 능력도 갖췄다. 발란드는 지난 시즌 팀의 롱맨과 대체 선발 등으로 나서는 등 여러 보직을 소화했는데 이번 시즌은 5선발 경쟁을 승리했다. 26세의 젊은 우완인데 빼어난 탈삼진 능력이 인정을 받았다. 지난 시즌 막판에는 셋업맨으로 나와 7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는데 그 기간 볼넷이 없었던 점도 인상적이었다. 로페즈와 라이언 등 상위 선발이 빼어난 미네소타기에 그에게 하위 선발진을 이끌길 기대 중이다. 미네소타의 승리를 본다. 유니스가 지난 시즌 좋은 피칭을 했지만 그가 내려간 이후 밀워키의 불펜이 불안하기에 초반 리드를 잡아도 미네소타 타선에 고전할 수 있다. 발란드가 5이닝 정도를 막아줄 수 있고 타선의 지원이 있을 미네소타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볼티모어 대 캔자스시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비는 존 민스 이후 자완 선발이 없던 볼티모어가 오클랜드에서 영입한 자완이다. 비록 지난 시즌에는 선발로 고전하며 불펜으로 강등되는 일도 있었지만 건강하게 나서면 4점 초반의 방어율과 10승 150이닝을 기대할 수 있는 베테랑이다. 좌완으로 구위는 떨어지지만 존의 좌우를 매우 잘 활용하는 데다 커브와 체인지업, 컷패스트볼 등 플러스 구종이 있다. 켄자 상대로는 지난 시즌 1실점 승리를 따냈었다. 마시는 지난 시즌 중후반에 선발로 3연승에 성공하는 등 가능성을 보여줬다. 에르난데스와 부비치 등과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개막주의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됐다. 우완으로 빼어난 구위를 자랑하는 파이어볼러로 9이닝당 삼진을 10개 이상 잡아낼 수 있는데 관건은 역시 슬라이더를 비롯한 브레이킹볼 컨트롤이다. 볼티의 승리를 본다. 마시가 좋은 구위를 자랑하는 투수긴 하지만 아직은 컨트롤 기복이 있다. 러치맨과 마운트 캐슬 등 누냐구에 등한 볼티 중심 타선 상대로는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어빈이 길게 이닝을 가져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막강한 불펜이 뒤를 막아낼 수 있고 타선에 우위가 있는 볼티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신시내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텀블은 디트로이트 생활을 마치고 필라에 합류했다. 지난 시즌까지는 디트에서 가장 중요한 투수 중 하나였지만 부상으로 인해 2시즌을 날렸고 이제는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다. 타릭 스쿠발과 마이즈, 올슨 등 디트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선발진의 코어를 구축한 것도 이유였다. 그래도 건강하다면 로테이션의 한 축을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투수다. 컨트롤도 안정적이고 포심도 구속이 나온다. 애쉬 크래프트는 최근 2시즌 연속으로 신시내티에서 선발 100이닝 이상을 소화한 투수다. 블라디미르 구티에레즈를 비롯한 선발진의 부상자가 많았기에 루키가 마이너에서 많이 올라온 신시내티인데 에보트와 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22시즌 성적보다는 지난해 성적이 더 나았는데 여전히 브레이킹볼 제구는 불안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피칭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을 잡아야 한다. 필라 상대로는 직전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냈었다. 필라의 승리를 본다. 애쉬 크래프트가 필라 상대로 지난 시즌 좋은 피칭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브레이킹볼 제구가 불안하다. 리얼무토가 살아난 데다 하퍼를 비롯해 장타자가 많은 필라 타선 상대가 쉽지 않다. 건강하게 시즌을 시작하는 텀블이 집중하고 이적팀 첫 경기에 나설 필라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LA 에인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루자르도는 개막전 팀의 선발로 나서 승리하진 못했지만 1선발 역할을 잘해줬다. 홈런 1개 허용이 있긴 했지만 5이닝 동안 안타를 2개만 허용했고 삼진은 8개나 나왔다.
알칸타라가 시즌 아웃된 마이애미기에 그의 활약이 중요한데 첫 단추는 잘 끼웠다. 좌완으로 최고 수준의 파이어볼러로서의 위력이 좋았다. 에인절스 상대로는 지난 시즌 1경기에서 1실점 승리가 있었다. 앤더슨은 22시즌 다저스에서 15승을 기록하며 좋은 조건으로 에인절스와 계약했다. 산도발과 수아레즈, 디트머스 등 젊은 좌완이 많은 에인절스기에 다양한 브레이킹볼 구사 능력이 좋은 그에게 멘토 역할을 기대했다. 그러나 에인절스에서 보낸 첫 시즌을 아쉬웠다. 140이닝 소화에 그치며 방어율이 5를 넘었고 볼산비가 2대1도 되지 않았다. 장점인 컨트롤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마이애미의 승리를 본다. 초반 스타트가 좋지 않은 마이애미지만 개막주에 가장 눈에 띄는 좌완인 루자르도가 홈에서 나서는 경기기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이징 커브가 크게 온 데다 강점인 컨트롤도 무너진 앤더슨을 상대할 마이애미 타선이 득점을 뽑아낼 수 있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템파베이 대 텍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플리는 맥클라나한이 시즌 아웃된 템파베이의 시즌 1선발이다. 지난 시즌 에이스 역할을 했기에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개막전 성적은 좋지 못했다. 토론토 타선을 상대했는데 홈런을 3개나 맞는 등 장타 허용이 많았다. 장신의 높은 타점에서 내리꽂는 속구가 위력적인데 속구 피안타율이 높았던 것이 컸다. 텍사스 상대로는 지난 시즌 5실점 패전이 있었다. 히니는 지난 시즌 텍사스에서 11승을 기록하며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힘을 보탰다. 월드시리즈에서는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따냈고 꾸준히 로테이션을 지켜냈다. 에인절스를 떠난 이후 다소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익숙한 엘섭으로 돌아온 이후 반등했다. 좌완으로 90마일 중반의 포심을 중심으로 커터와 커브, 체인지업 등을 구사한다. 텍사스의 승리를 본다. 낯선 엘타자들을 상대한 지난 시즌 성적이 좋았던 애플린이지만 이제는 타 팀에게 충분히 전력 분석이 된 상태다. 시즌 초반부터 터지는 텍사스 상위 타선이 공략할 수 있다. 좌투수에 강했던 템파 타선은 이번 시즌 출발이 좋지 않기에 선발에게 득점 지원을 해주기 쉽지 않다. 금일 6번째 경기 뉴욕 매치 대 디트로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우저는 미러키를 떠나 매치의 유니폼을 입었다. 그간 미러키의 3선발로서 번즈와 우드로프를 잘 지원하는 베테랑 피처였는데 이제 맥일과 생가 등을 지원해야 한다. 9위로 승부하는 유형은 아닌데 4가지 이상의 유인구를 뿌리며 타자와 수싸움이 가능하다. 스플리터와 체인지업의 완성도는 상위권이라 봐도 된다. 마이즈는 21시즌 디트에서 가장 안정적인 피칭을 하며 팀 마운드의 중심으로 떠올랐었는데 부상으로 인해 최근 2시즌을 쉬다시피 했다. 그리고 수술과 재활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빅리그로 돌아왔다. 당초 스쿠발과 함께 선발 원투펀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힌치 감독이 빠른 적응을 위해 하위 선발로 내보낸다. 시범 경기에서는 양키스 상대로 4이닝 무실점의 완벽투를 펼쳤다. 디트의 승리를 본다. 마이즈는 감독의 배려 속에 2선발이 아닌 하위 선발로 나서기에 상대팀에서 해볼 만한 선수를 만난다. 그러기에 선발 대결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고 디트 타선의 페이스가 좋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우저도 베테랑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겠지만 승리를 챙기진 못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